어서 들어오시고요. 어제도 메인 서브까지 맞춰가지고 올킬도 한번 해야 되는데 계속 메인만 맞네. 물론 메인 맞추면 다 맞춘 거지만 메인 3연승 하면서 어제 뭐 갔었지? 볼티모 언더랑 텍사스 프렌하고 막폴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시카고 컵스 일반승으로 딱 가가지고 잘 먹었고 1.5 프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텍사스 똥 뺏겨넣어가지고 어쨌든 3배 넘는 거 잘 들어왔고 메인 벌써 이제 3연승 올라간 부분인데 오늘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 뭐 오후 축구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냥 2경기밖에 없어서 패스했어요. 근데 괜히 패스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괜히 패스한 것 같아. 가슴 먹었을 것 같은데 너무 쉽게 나오네. 전북이 그냥 개학살하고 있네. 개나 소나보는 전북승인데 갈 걸 그렇고 내일 아침에 미국 축구는 버립니다. 2게임 있는 거. 근데 하나는 배당이 안 떴네? 왜 안 떴지? 저번에 버리고 메이저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비가 와가지고 허리가 아파. 갑시다. 저번에 뭐였지? 시카고 컵스 대 피츠버그. 오늘 이제 컵스가 이겼죠. 역시 신이가 홈런 2번 맞고 점수 줄 거 다 줬고 줄 거 다 준 정도는 아닌가? 3점이니까. 어쨌든 피츠버그 불펜 요즘 만만치 않아요. 오늘도 불펜이 잘 버티고 오히려 이제 한 점 따라잡으면서 몇 점 따라잡으면서 이제 진짜 한 점 차 승리로 또 거뒀는데 내일 일단 케이돌튼 대 폴스킨스. 뭐 오늘 스킨스기 때문에 어제 이제 컵스를 찍은 거 있어. 마이는 나도 좀 쫄리긴 하더라고. 컵스 타선이 좀 식는 느낌이어가지고 일반승 돌리고 텍사스 프랭 껴넣었는데 잘 됐네 어떻게. 어쨌든 간에 뭐 스킨스 말할 것도 없고 다만 불안한 부분은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컵스 상대로 피홈런을 3방이나 맞았습니다. 한 경기에서. 유일하죠 당연히. 스킨스가 뭐 그렇게 맞을 일이 없으니까 평상시에. 그래서 오늘은 뭐 반등할 수도 있고 막말로 지난 경기 피홈런 3개 맞았으니까 스킨스 입장에서도 잘 던지고 싶어 할 거고 당연히 지난번에 자존심 긁혔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혹시나 낮은 확률로 아싸리 그냥 약점이 잡혀버려가지고 오늘 또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잘 던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케이돌튼 같은 경우도 뭐 이번 시즌 기록 자체는 뭐 아주 인상적인 느낌은 없는데 눈에 보이는 기록은 지금 뭐 4점대에다가 뭐 초반에는 뭐 나쁘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직전 2경기 좀 아쉬웠죠. 디트 상대로 5이닝 4실점, 워싱턴 상대로 5.1이닝 3실점으로 아쉬웠던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구종이 다양하지는 않아요. 우타자 상대로도 포심 스위퍼 거의 투피치고 좌타 상대가 올 시즌 들어서면서 좀 걱정이었는데 뭐 체인지업이나 커브가 생각보다 효과적으로 잘 들어갔고 있기는 해요. 다만 이제 포심 자체에 대한 의존도 어쨌든 좀 있는 부분인데 피안타율이 포심 자체가 높습니다. 뭐 나머지 이제 서브 피칭 자체는 괜찮은데 이게 오히려 좌타자 상대로 생각보다 괜찮은데 포심이 칠만하다 보니까 포심 노리다가 체인지업 커브에 헛스윙해가지고 낚여서 이제 좌타 상대 기록이 지금 생각보다 좋은 느낌인데 어쨌든 뭐 스킨스가 잘 던진다고 보고 결국 홀튼을 상대로 피츠버그가 점수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기본적인 사이즈는 이런 사이즈가 아닐까 싶어요. 뭐 스킨스 등판인데 스킨스 맞는 거를 예측하는 부분은 너무 도박수여서 피츠 승에 언더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피츠버그 빠따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언더가 조금 더 나은 듯한 느낌은 있는데 까봐야 알 것 같아. 지난번에 한번 털리기도 했었어가지고 이게 원래는 무조건 어제 스쿠발처럼 절대 안 맞습니다. 무조건 잘 던진다고 가야 되는데 스킨스 정도면은 지난번에 한번 3홈런 피홈런 3방 맞은 게 좀 걸리긴 하네. 두 번째 워싱턴 아니었나? 뒤에 있나? 뒤에 있네. 필라델피아 대 이제 토론토. 레인저 수아레즈 대 가우즈만. 선발 매치업 살벌하죠. 뭐 둘 다 요즘 상당히 좋고 레인저 수아레즈도 복귀 등판 때만 좀 불안했었지 이후에 그냥 바로 에이스 모드 들어선 부분인데 어쨌든 뭐 수아레즈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다만 내일 같은 경우에 변수라면은 토론토의 요즘 빠따가 미치긴 했다. 진짜 빠따로 다 찍어 누르고 있는 부분이고
세인트루이스까지 뭐 스윗까지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지금 가고 있고, 필라가 어쨌든 타선이 마지막 저기 컵스전에는 7점 내면서 터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하퍼가 빠진 타선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한 번 냈기 때문에 다시 좀 식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퍼 빠진 이후로 타선이 시원찮아요,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자완 상대로 토론토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레인저 수아레즈도 내일 간만에 세금을 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우즈먼은 제가 원래 가우즈먼 경기를 잘 분석을 안 해. 가우즈먼이 기복이 되게 심하고 이래가지고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요즘은 좀 괜찮아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멘탈 관련 이슈가 항상 좀 따라다니고, 가우즈먼 같은 경우 항상 좀 강한 컨택을 자주 맞기 때문에 그 이유 자체가 이제 공이 좀 오락가락해요. 특히 스플리터, 한때 이제 싸이영 강력한 후보에 오르게 했었던 그 스플리터가 몇 년 동안 오락가락하면서 대체로 이제 맛이 좀 한창 좋았을 때보단 가있던 부분이죠. 뭐 수직 낙차가 줄고, 가우즈만 떨어지잖아 스플리터가. 거기에 이제 헛방망이 돌아가는 부분인데, 오히려 낙차가 줄고 수평 무브먼트가 좀 생기고 하면서 좀 그립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 그래서 가우즈먼이 그 스플리터 그립에 대해서 엄청 좀 집중해서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확실히 좋아진 모습은 있습니다. 이번 시즌 초만 해도 삼진율 자체가 커리어 사상 최저치였거든요. 최저. 근데 스플리터가 5월 중순인가 말부터 이게 그림 향상에 집중한 부분이 효과가 드러나는 건지, 이전에 싸이영 때 느낌으로다가 이제 수직 낙차도 더 커졌고, 뭐 암사이드 브레이크도 훨씬 줄으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다. 그래서 좀 기복이 있어서 분석도 잘 안 되니까, 기복이 있는 타입이다 보니까 보통 가우즈먼 경기 웬만하면 잘 좀 손이 잘 안 가는데, 믿어볼 만한 타이밍인 것 같기는 해요. 필라델피아 타선도 어쨌든 간에 뭐 터지는 그림은 딱히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 토론토가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토론토 승에 뭐 2.5 프랜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세 번째, 워싱턴 대 마이애미. 미첼 파커 대 이제 에드워드 카브레라. 일단은 미첼 파커, 제가 초반에 잘 던질 때도 지표가 안 좋다, 분명히 쳐맞을 거다 했는데 꽤 오랫동안 맞았습니다. 한 5경기 연속 맞은 것 같은데. 다시 볼까? 하나 둘 셋 넷 다 7경기 맞았네. 6실점, 5실점, 4실점, 4실점, 5이닝 3실점, 4이닝 4실점, 5이닝 4실점, 5이닝 3실점, 대충 이 정도 느낌으로 아웃카운트 한두 개는 빼고 좀 느낌이었다가, 지난 텍사스전에 물론 상대가 텍사스 빠따긴 합니다만 오늘도 뭐 마이애미 빠따긴 해요. 어쨌든 6이닝 2실점 1자책으로 살아난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뭐 6월이 들어서고 나서 두 번째 등판이었나요?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건 긍정적인 부분이라 오늘 잘 던질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미첼 파커는 제가 등판할 때마다 무조건 쳐맞는다 라는 식으로, 무조건까지는 아니더라도 엔간하면 쳐맞는다 흐름상 했었는데, 한번 좀 살아났었고 했기 때문에 또 상대가 마이애미고 호투할 만한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3, 4점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카브레라 같은 경우 올 시즌에 어쨌든 몇 가지 변화에 대해서 제가 복귀 등판 때부터 짚어드렸었죠. 팔각도가 6도 정도 낮아졌었고, 그에 따라 이제 포심보다 싱커를 더 자주 쓰면서 팔각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어쨌든 싱커 제구가 더 좋아졌고, 옛날에는 이제 볼질하다가 구속은 잘 나와요. 90마일 막 후반 때 가까이 찍히니까 구속은 잘 나오는데, 이제 볼질하다가 한가운데 던져서 이제 쳐맞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구도 훨씬 좋아진 부분이고, 실제로 우타자 상대로 싱커 비율도 자체도 늘었지만 여러 세부 지표들도 훨씬 좋아졌어요. 거기에 뭐 좌타다 우타다 가릴 거 없이 브레이킹 볼 자체는 괜찮거든요. 올해 뭐 슬라이더도 저 잘 사용하고, 팔각도 낮아진 부분에 있어서 커브의 움직임도 더 많아졌고, 강한 타구를 맞는 것들이 훨씬 많이 줄었고, 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록적으로만 봐도 방울 몇시? 3점대 어쨌든 이게 초반에 안 좋았어요. 부상 복귀하고 초반 몇 경기는 조금 그 적응한 과정에서 안 좋았는데, 최근 등판들은 어쨌든 나쁘지 않습니다. 직전 경기 물론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지만 4이닝
저거는 이제 수비 때문에 그래요. 3실점인데 1자책에 수비 때문에 좀 말렸고, 그전에는 5와 3분의 2님 무실점, 5와 3분의 2님 무실점, 5이닝 30점, 5이닝 1실점, 5와 3분의 2 2실점, 여기까지부터 괜찮았고, 그 전에 4경기는 좀 안 좋았지. 어쨌든 좋은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워싱턴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고, 우려였던 카브레라가 어쨌든 올 시즌 뭐 여러 가지 변화에 있어서도 그나마 우려였던 좌타자 상대 지표도, 좌타자 상대로 어떨지는 까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좌타자 상대로 괜찮아요. 워싱턴 아시다시피 거의 좌타 라인이기 때문에 선발에 있어서는 카브레라가 최소 낮기는 하다. 다만 둘 다 잘 던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서 이거 마이애미 역배승에 뭐 프렌 그리고 언더바 9.5 언더 보겠습니다. 이게 언더 본 거는 선발보다는, 선발로 따지면 굳이 따지면 파커가 어쨌든 터지긴 하니까 최근에 직전 경기만 잘 던지 오늘 또 터질 수도 있잖아. 거기에다가 이제 불펜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9.5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언더가 좀 걸리는 부분은 같은 동부지구 만나면 잘 쳐요 애들이. 다른 지구 만나면 이제 잘 못 치는데 어쨌든 같은 지구 자주 보다 보니까 투수에 대한 분석이 잘 돼 있는 거지. 좀 잘 치긴 해. 카브레라도 한번 봤습니다. 워싱턴 초반에 복귀하고 첫 경기 때 워싱턴 상대였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변수긴 하다. 그리고 볼티모어 대 이제 에인절스, 이제 네 번째인가? 모튼 대 이제 이름 어려워 죽겠어. 코체노비치? 인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둘 다 선발이 어쨌든 불안합니다. 둘 다 불안해 이거는. 모튼 같은 경우도 불펜으로 중간에 이제 보직을 옮겼었죠. 그러고 나서 불펜에서 안정감을 찾은 다음에 다시금 선발 등판해서 좋은 모습을 분명 보여줬습니다. 세인트루이스전 6이닝 2실점, 그리고 화삭전 6과 3분의 2이닝 1실점인데 이제 비자책이었고, 두 경기 불펜에서 3게임 몇 게임 던지다가 선발로 다시 와가지고 2게임 엄청 좋은 피칭을 했는데 직전 등판에서 애슬레틱스 원정 게임에서 다시 무너졌습니다. 3회에 아웃카운트 하나 잡고 4실점으로 강판했고, 아웃카운트 7개 잡을 동안 10명의 타자를 내보냈습니다. 피안타 6개, 볼넷 4개. 다시금 이제 뭐 잠깐 반짝였나? 회강 반조였나? 두 경기 동안. 어쨌든 아쉬운 모습이고, 코체노비치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최근에 안 좋죠. 그냥 실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 2번 6월달 등판 같은 경우는 다 강판 당했어요. 클리베르드 상대로 이제 4회 아웃카운트 2개 잡고 4실점 강판. 직전 시애틀전 이때도 4회 아웃카운트 하나 잡고 4실점 강판. 기본적으로 좌타자 상대로 굉장히 약한 모습인데 볼티모어 어쨌든 좌타 라인이 많기 때문에 이거 선발에서 점수가 좀 날 수 있지 않는 부분일까 라고 봐서 10.5바 보고 승패가 갈 거면 그래도 볼티가 좀 더 낫지 않을까 라고 봅니다. 오바의 볼티 승쪽. 이 경기는 매치 사이드 보겠습니다. 홈즈 대 브래들리인데 오늘 뭐 매치가 사실 마행 진짜 다 왔는데, 물론 뭐 찍지는 않았는데 다 와가지고 저기 스타넥이랑 디아즈인가 둘이 삽질해가지고 역전 안 당한 게 다행이에요. 근데 진짜 역전 당하는 줄 알았어 경기 보는데. 중간에 다른 거 보다가 딱 눈 돌렸는데 갑자기 말로 돼 있고 무사더라고. 디아즈 올라와 있고. 지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래도 2점 줬어. 3점에서 끊었었나요? 막아가지고 4대3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매치가 타선 자체는 계속해서 괜찮습니다. 오늘도 소라카 지표상으로 만만치 않은데 피홈런 2개 치면서 4점으로 이제 좀 이르게 내려버렸고, 후반에 좀 굳은 건 아쉽긴 합니다만 분명히 타선 자체는 계속해서 매서운 흐름이 있고 선발에 있어서도 뭐 꿀리는 느낌이 없죠. 그래서 이게 매치 경기는 뭐랄까, 이게 본인들 마운드가 되게 불안하거나 혹은 상대 투수가 좀 매서운 놈 나오는 거 아니고서야 이게 당분간은 좀 반대 보기에는 좀 빡셀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매치승 볼게요. 매치승 넘어가고, 보스턴 대 이제 양키스. 저기 누구야, 크로셰 대 야브로. 일단 지난번에 한번 붙었죠. 또 만났네. 얼마 되지 6월달에 붙은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양키스 홈이었던 것 같고, 그죠? 그때 이제 보스턴이 의외로 위닝을 좀 가져왔었던 부분인데
일단 뭐 양키스 같은 경우 켄자 수입하고 왔고 오늘 뭐 저지가 빠졌다 보니까 진짜 경기가 지금 암덩이였는데 1대0으로 야 켄자는 어떻게 이게 1점도 못 내냐 이 심각한 놈들 진짜 귀신같이 못 이겨. 어제도 제가 연패가 너무 길어가지고 차마 역배까지는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진짜 귀신같이 풀에만 했네. 일단 지난번에 둘 다 털렸어요. 지난번에 맞대결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둘 다 털렸습니다. 크로시에도 6이닝 5실점으로 한 방 시게 맞아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점수 나가지고 5실점으로 아쉬웠고 이닝은 물론 6이닝 먹었지만 피안타 자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볼질한 것도 아니고 양키스가 그냥 한 방으로 그냥 뽑아 먹은 부분이고 야브로 같은 경우 올 시즌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좌완 상대로 보스턴이 꽤나 세요. 거의 뭐 최상위권 수준의 OPS이기 때문에 팀 OPS 자체가 지난 등판에서 이제 4이닝 8실점으로 올해 이제 5월부터 선발로 등판하고 있는 야브로인데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처음으로. 물론 피홈런은 구위 자체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고 있었는데 거의 다 솔런이었거든요. 거의 다 홈런 맞는 게 직전 등판에 어쨌든 크게 무너진 부분이 걸립니다. 이게 야브로 같은 경우도 어쨌든 올 시즌에 좀 그 양키스 선발 로테이션 합류 이후에 구종에 대한 좀 조합을 조정하면서 좀 상승세가 있었거든요. 커터 사용률을 늘리고 뭐 싱커와 스위퍼를 좀 덜 쓰고 거기에다가 뭐 여러 구종에 대한 무브먼트까지 조정을 하면서 좀 이전의 야브로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의 투수를 만들어 버려가지고 이제 호투를 하는 부분이라 저도 중간부터는 초반에는 아 이 새끼 어떻게 믿습니까 했다가 지표 본 다음부터는 인정할 땐 인정해야 된다고 인정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진정권에 이제 또 좌투 상대로 굉장히 강한 보스턴한테 털렸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기대감이 높다고 보진 않습니다. 어쨌든 야브로가 반등한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를 통한 반등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분석이 되고 구위도 안 좋고 사실 구종 자체에 대한 뭐 그건 구위는 없으니까 분석이 되고 함에 있어서 털릴 수밖에 없다라고는 생각했는데 보스턴이 확실히 라이벌이라 그런가? 잘 해서 온 것 같아요. 여기 뭐 좌투 상대로 계속 강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 경기 보스턴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불안한 피칭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키스 불펜 같은 경우도 뭐 숫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분명 부족함이 있죠. 뭐 위버까지 빠진 상황에서 데빈 윌리엄스가 그나마 최근 등판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연투고 마크레이터 주니어도 지금 연투거든요. 그래서 불펜 좀 중요한 놈들에 대한 소모도는 지금 있는 타이밍이라 오늘 굳이 선발에서 이렇게 밀리는 매치업에서 빡겜을 할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저지가 좀 쉬긴 해가지고 물론 막판에 나오긴 했어도 그게 좀 걸리긴 합니다만 그리고 불펜이 어쨌든 간에 보스턴이 근데 뭐 그건 매한가지인 것 같아 제 생각에. 보스턴 승에 난 보스턴을 못 가겠다 양키스를 가고 싶다 하면 오버하러 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 양키스가 이기면은 난타전에서 이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승호 볼게요. 보승호 어쨌든 뭐 보스턴 뭐 좌완 상대로 잘 친다 치면 양키스가 제일 잘 칩니다. 양키스가 제일 잘 쳐요. 근데 이제 크로시에니까 두 번 털린다고 모르겠어 나도. 텍사스 대 이제 화사, TBD 대 이제 하우저. 원래 오늘은 양키스 오버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팀이 양키스라 보스턴 찍기가 좀 그런 분들 분명 많으실 거야. 오버가 더 나은 것 같아. 제가 볼 때 역배보다는 오버가 나은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좀 공은 둥그니까 까봐야 하니까 양승원이 뜨면은 좀 민망해질 순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텍사스 대 이제 화삭인데 오늘 원래 텍사스의 로테이션 상으로 패트릭 코빈 다음에 원래 디그롬이거든요. 디그롬인데 지금 배당 변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이드로 봤을 때 디그롬이 하루 쉬는 것 같아요. 쉬고 뭐 누구 올리는 것 같아? 뭐 누가 올라올라나? 잘 모르겠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누가 올라오든 불안할 거예요. 텍사스는 지금 당장에 뭐 더닝 같은 애들 올라오거나 그죠? 누가 올라오든 지금 불안한 타임이기 때문에 믿을만한 애들은 다 선발에 박혀 있어가지고 지금 따로 뭐 복귀자나 뭐 누구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올라오든 간에 뭐 쉽지 않은 부분이고 하우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복귀 이후 한 경기가 두 경기 정도 좀 지켜보면서 한 경기 정도 지켜보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구속이 올랐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얘 텍사스에서 방출당했어요. 아닌가? 지가 나왔었나? 어쨌든 5월달에 원래 텍사스였어. 텍사스 마이너에 있다가 올 시즌에 나온 부분인데 구속이 90마일 중반대까지 올랐고 거의 하우저의
커리어 중에서 가장 높은 구속대를 지금 포신 구속대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죠. 얘가 그래도 2019년인가 그 당시에는 3점대까지 찍어보고 그때 당시 구속보다도 지금 조금 더 잘 나옵니다. 상당히 나름대로 안정감이 있고 뭐 계속해서 호투를 할 가능성이 저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직전 켄자전에도 제가 호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고 그 전에 계속 그랬잖아 호투할 것 같다고. 이제 이 지금 타이밍에서 어느 정도 신뢰도를 좀 줘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직전 등판에서 이제 하우저가 좀 체력적인 이슈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6회였나? 한번 막 그 어지러움증 같은 걸 좀 호소했거든요. 구토 하는 것처럼. 구토는 안 하긴 했는데 뭐 아침부터 몸 상태가 좀 안 좋았었다라고 들려왔고 그 이후로는 거기에 뭐 마지막에 너무 힘들었다. 뭐 연료가 바닥 나와서 뭐 아침 먹은 거 다 토할 뻔했다. 이런 식의 하우저가 직접 얘기를 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조금 걸리기는 해요.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었고 계속해서 복귀하자마자 6이닝 던졌잖아요. 어쨌든 리앱 등판 마이너에서 계속 던지긴 했었는데 부상 복귀가 아닙니다. 마이너에서 계속 던지고 있었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신경은 안 썼는데 어쨌든 메이저에서 던지는 거랑은 차이가 있잖아. 메이저에서 지금 4경기 때 던져가지고 뭔가 좀 몸 상태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라는 게 좀 걸리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디그롬이 안 나오면은 이거 화삭에 해볼 만한 것 같아요. 화삭 승에 프랜승 보겠습니다. 하우저가 갑자기 몸 상태 이슈로 털리는 것만 아니면은 선발에서 뭐 점수 많이 안 난다고 보고 텍사스 빠따 형편 없으니까 프랜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의 역배까지도. 8번째 캔자스 대 이제 애슬레틱스 와카 대 이제 세베리노. 켄자가 이제 홈에서 양키스 상대로 수입을 당했죠. 오늘도 사실 진짜 못 치긴 하더라고요. 득점권에서 너무 못 쳐 켄자가. 찬스는 어느 정도 오는데 양키스와의 대결에서도 사실 순수하게 그냥 빠따에서 밀려버리면서 마지막 날 그냥 늦경기에서도 그냥 완전히 밀려버렸던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켄자가 양키스만 만나면 좀 작아지는 게 있기는 해요. 원래 중부리그 팀들이 대체로 좀 그런데 그랬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와카가 어쨌든 간에 최근에 뭐 아주 나쁜 모습은 아니고 준수한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 켄자가 어쨌든 양키스 전에 이길 각이 없었잖아요. 뭐 필승조도 뭐 비교적 좀 적게 투입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애슬레틱스 같은 게 어쨌든 간에 불펜에 대한 이슈는 항상 달고 다니고 세베리노도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야 애슬레틱스 가가지고 그래도 좀 되는구나 싶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5월달까지만 해도 계속 무너지는 경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최근 경기들도 5실점 8실점으로 크게 무너졌었고 등판했을 때 팀도 6연패에 지금 빠져있고 타선 지원도 잘 안돼요. 세베리노 뜨면은 여기에 어쨌든 켄자가 빠따가 괜찮았다가 양키스 만나서 확 식었거든요. 근데 다시금 살아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양키스 만나서 식었어. 그전에는 막 그렇게까지 식는 느낌은 아니었었거든요. 더군다나 좀 낚아먹힌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브레이킹 볼들에 세베리노 같은 경우 결국 이제 구위가 더 중요하거든요. 브레이킹 볼이 어쨌든 제구 관련된 이슈도 있고 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켄자가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켄자스 승 쪽으로 요렇게는 보겠습니다. 마지막 휴지 대 이제 미네소타 콜튼 고든 대 페덱. 요 게임은 기준점이 너무 어렵다. 제가 봤을 때는 기준점이 이게 지금 7.5에요 형님들. 기준점이 매치업 봐봐. 제가 사실 째고 있던 경기거든요. 째고 있던 경기야. 근데 난 7.5 기준점을 받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기준점 보고서 아차 싶었어. 이 경기 갈 거였거든요 원래. 근데 기준점 보고서 아니 이게 어떻게 7.5를 받았지? 그러니까 저는 언더 가려고 했어. 언더. 주력으로 찍든 서브로 찍든 무조건 가긴 가야겠다라고 애진작 생각하고 있던 경기인데 7.5를 받았네 이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고든 대 페덱인데 이거 7.5 언더는 갔다가 부러지면은 망신도 진짜 개망신이 없는 경기잖아 이거. 그러니까 투수적으로 봤을 때는 페덱 같은 경우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 투수를 뭐 압도하는 유형은 결코 아니죠. 다만 어쨌든 간에 올 시즌 뭐 포심에 대한 뭐 무브먼트도 조금 더 좋아진 부분이 분명히 있고
특히 좌타자 상대로 작년보다 훨씬 기록이 좋습니다. 그 세부 지표들이 뭐 원래 뭐 5점대 주구장창하던 놈이잖아. 지금 3점대잖아요. 여기에 뭐 브레이킹 볼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수평적인 움직임을 좀 줄어들면서 뭐 커브 같은 경우도 수평적인 움직임을 좀 줄어들면서 타구질에 대해서 이제 크게 개선이 됐어요. 투수한테 당연히 유리하게. 뭐 간단하게 말해서는 이제 그 좌타자 기준 몸쪽 아래로 말려 들어가면서 이제 정타 맞을 그 안 좋은 로케이션 형성이 됐었는데 그게 개선이 되면서 뭐 카운트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게 되고 초구 스트라이크 같은 것들 여기에 이제 정타 확률이 줄어들면서 타구질이 투수 입장에서 좋게 개선이 된 부분이죠. 그래서 좌타자 상대로 훨씬 소프트한 타구들이 많이 나오고 피홈런도 줄었고 한 부분에 있어서 꽤나 이제 준수한 정도? 뭐 당연히 막 에이스급은 아닙니다. 당연히 패덱이 무슨 그 정도 급이야. 근데 이제 이전에는 거의 그냥 나오면은 무조건 불안하다 정도였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는 신뢰도를 분명 줘도 되는 이번 시즌 기록만 하더라도 이 이름값이 똥이라서 그래. 첫 등판이었던 화삭전에 이제 3.1이닝 9실점 한 거 말고는 4실점 이상 준 경기가 한 경기도 없어요. 대체로 이제 실점이 훨씬 낮아졌고 피홈런도 적고 피안타도 줄다 보니까 이닝 소화도 조금 약점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미네소타도 어쨌든 간에 빠따적으로 뭐 좀 식은 느낌이 있어서 콜튼 고든 같은 경우도 지표상으로는 뭐 준수한 부분들이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양 팀의 빠따 상태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언더 가고 싶었는데 아 이거 7.5라 제가 봤을 때 마탱이가 없어. 이거는 뭐 오바를 애초에 봤던 사람들한테는 뭐 갑자기 이걸 7.5로 준다고? 뭐야 들어가자 하고 들어가는 거지. 저처럼 언더 봤던 사람이 7.5 주면은 에라이 퇴하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보면 저는 미네승에 7.5 언더 볼게요. 7.5 언더 미네승 프라이네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끝.